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밀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의 그 여파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카카오 오너의 사법 리스크, 카카오 그룹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주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요새 카카오 그룹주가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AI 쪽 분야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반등하나 했었더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카카오 창업주한테 징역 15년을 이제 경찰에 구형을 했죠. 일단은 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은 먼저 이제 이 사법 리스크 내용 그동안의 경과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해가지고 에세멘터의 인수 및 그 시세 조정에 대한 의혹에 대한 문제죠. 이것 때문에 2024년도 7월 달에 김범수 창업주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재판이 그동안 진행되면서 글쎄요 좀 보석으로 석방됐으니까 이쪽에 대한 문제 우려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 카카오는 8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들이 한 4,900억 가까이를 순매수하면서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1조 8천억을 매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던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인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돼 가지고서 미국이 이를 건드릴 경우에 자국 업체들이죠. 자국 기업들을 건드릴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국회에서 이게 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온풀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네. 1차적인 악재 때문에 최근에 6만 5천원에서 주가가 좀 약간 밀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마감한 후에 김범수 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그래도 비교적 좀 견고한 거는 뭐 악재도 대비해가지고서 현재 주가가 한 2% 내외권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걸 감안한다면은 뭐 그렇게 큰 충격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카카오 그룹주의 이번 사건 자체가 미치는 그 리스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카카오 그룹 주들이 지금 상장 기업들이 4개가 있죠.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다음 카카오 게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문제는 이 4개 기업들한테는 다 부담스러운 요인이겠죠. 특히나 이제 뭐냐면 카카오가 그동안에 신사업을 준비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AI 쪽의 사업도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와 그다음에 오픈 AI하고 챗GPT를 카카오톡에 얹어가지고 에이전틱 AI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세 대표가 모여가지고서 스테이블 코인 TF를 구성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야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김범수 창업주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특히 또 이제 뭐냐면은 뭐 집행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실형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자체에 이 은행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냐면 카카오가 대주주 요건을 해소를 시켜야 되겠죠. 아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쪽에서 아마 이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고 이게 보통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시위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10월 21일 날이 현재 선고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은행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의 현재 27% 지분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고집을 피우고 카카오가 계속 그 지분을 끌고 간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업 취소 가능성까지도 생기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은행업이 취소된 사례는 없고요. 권고를 정부 해당 주무관청 쪽에서 지분 축소를 갖다가 이제 주문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준비된 자료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빨간 색깔로 다 해가지고서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적격성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작용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그룹은 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서 지분을 갖다 축소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에 가장 크게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건 이게 실형이 되는가 이 문제인데 그걸 살펴보기 위해선 지분 관계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대 주주가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27%,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쪽이 27%, 그 나머지는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KB금융지주, 그다음에 뭐 적은 지분이긴 합니다만 예스24 등이 이제 네. 소액 주주로 있는데요. 지금 이게 관련돼 가지고서 제가 이제 법적 내용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은행업법에 보게 되면은 은행의 주요 주주가 10% 이상일 때를 우리가 보통 대주주라고 하는데요. 그럼 대주주 요건을 해소하려면 카카오 그룹이 27%니까 17% 이상의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매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딜 형태로다가 제3의 투자자를 네. 컨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아직은 김범수 의장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좀 너무 너스레를 너무 설레발을 칠 일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심,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1심에서만이라도 유죄를 받게 되면 네. 은행업 적격성 판정에서 아마 이 문제에서 대주주의 요건을 갖다가 낮춰야 된다라고 아마 네.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카카오는 제3의 투자자를 찾아서 지분 매각을 해서 대주주 요건을 떨어뜨리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하게 되면 이제 은행업 취소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뭐 제가 좀 표를 이렇게 쭉 다 요약을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본다면은 카카오 이 창업주 쪽에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그 재판 선고 결과는 상당히 카카오그룹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이 좀 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원활치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주주가 이런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거나 아니면 신청해서 진행 중인데 사법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신청이 반려되는 관련 내용이 지니어스법에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아직 관련법이 정비가 안 돼 있지만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지니어스법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은 미국 쪽의 법규 내용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요건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타격이 가장 큰 건 카카오뱅크 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카카오그룹주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어떨지가 궁금하고요. 저희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슈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투자 심리도 좀 억누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죠. 네. 이거는 뭐 대세고 우리나라도 곧 실행을 할 것이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이제 1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얘기가 나왔죠. 홍콩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그 신청자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연말까지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내년 1월이나 1분기 내에는 발행자를 선정해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일 보수적이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유럽이고 영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영국이나 유럽도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업이 개시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말은 먼저 꺼냈지만 지금 정부 쪽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좀 더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9월 말 10월 초에는 정부 쪽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쪽에서 이 방안이 최종 확정돼 가지고 국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법안을 갖다가 진행을 할 것이라고 나오니까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일이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카카오뱅크를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10% 이하로 카카오 지분이 떨어질 경우에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주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대주주의 리스크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대주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카카오뱅크
뱅크를 통해 가지고서 지분을 갖다가 낮춘 상태에서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거리는 없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만약에 카카오 그룹이 버틴다고 한다면 카카오 그룹 전체에 큰 손해일 수 있고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카오 그룹은 앞으로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지금 제가 이제 뭐냐면 판결 전에 매각할 때하고 판결 후에 매각할 때하고를 비교 차트를 비교 분석한 놓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판결 전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겠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인터넷 은행 중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갖다 구가하고 있고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판결 후에 매각을 한다면 급매가 되겠죠. 우리도 뭐 집할 때 보통 보면 이제 급매로 내놓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싸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 그룹 내에서 지금 현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키움증권의 리서치 자료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픈 AI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챗GPT하고 공동으로 해서 에이전틱 AI 사업을 진행을 하죠. 이게 곧 아마 빠르면 10월, 11월 정도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하고 최근에 카카오 그룹하고의 이 밀접성 뭐 이런 관계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오픈 AI가 이 창업주의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키움증권 쪽 리포트를 통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뭐냐면 카카오 그룹주 전체적으로다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재밌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 쪽 특히 프로그램 매수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오늘 안 좋은 거에 비한다면 상당히 주가가 좀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판결 전에 만약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은행업을 유지하는 것도 이것도 호재성 이슈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9월 3일 날 뜬금없이 카카오가 지금 현재 해외 IR과 국내 IR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9월 3일 날 9시부터 홍콩에서 하고 그걸 주관사가 골드만삭스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IR을 키움증권이 주관해서 하는데 여기에 IR에 참여하는 회사 관계자가 지금 현재 정시아 대표이사 그러니까 CEO와 CFO가 나가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을 홍보하거나 할 때 보통 실적 발표 끝나고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컨퍼런스 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 유선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다 원오원 방식입니다. 이 지금 현재 홍콩에서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게 원오원 방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 면담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딜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창업지 지분 매각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카카오뱅크의 투자자를 찾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갖다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어 오던 와중에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카카오 그룹을 갖다가 좀 억누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카카오 창업주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방광암을 앓고 있어가지고 건강상의 문제까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금요일 날 재판에 출석했는데 굉장히 헬스케진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언론에서도 건강상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자체에 오늘 키움증권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구형과 건강 때문에 또 창업주의 사업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과 더불어서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를 키움증권 쪽에서 오늘 꺼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모든 리스크는 제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카카오의 현재 지분 구조를 본다면은 김범수 창업주가 현재 1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특수 관계인 지분이 한 24%,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37에서 3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본다면 약 한 10조에서 14조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라는 큰 이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그 정도의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내적으로다가도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유심 사태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뭐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 해외 매각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민적 여론도 있고
또 그 카카오톡의 그 5천만 가입자가 다 내국인인데 그 데이터가 외부로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 매각보다는 만약에 진짜 매각을 한다면 국내에서 아마 매각 대상자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9월 3일에 IR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9월 3일에 홍콩과 우리 국내에서 있을 IR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투자 포인트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카카오뱅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지분을 매각을 어쨌든 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에는 독립성이 강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설령 카카오의 지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하고의 연대 관계가 뭐 우려스럽게 뭐 서로 갈라서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같이 사업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창업주가 어쨌든 1심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이런 부분의 지분 축소의 가능성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해외 매각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제거가 되고 오히려 카카오 주가에는 상당히 큰 우호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네이버가 오늘 주가 움직임이 좀 좋은 것도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카카오 그룹사 중에서는 이렇게 본다면은 가장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카카오뱅크의 지분 매각과, 그렇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그동안 좀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그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려보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카카오 그룹주를 현재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 카카오 그룹 전체가 일대 좀 큰 변혁을 맞이할 수 있는 역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주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사법 리스크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가를 억눌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탈피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기대점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또 이승석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종목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